네, 여러분 3부에서 고이지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땠나요?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저 버스 타고 다니면 뭐 준공영제 뭐가 문제인지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읽으면서 완전히 다 이해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공영제를 주장하시는구나 하고 좀 이해가 됐는데요. 청개구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역시 자전거가 최고입니다. 어디든 마음먹으면 가니까. 수원 화성은 정조대왕님 맞이 청소로 바쁘네요 하셨고요. 유튜브에도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9월 19일에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 김은정 선생님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우리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그 기후행동 활동에 대한 리워드 제도 이거 하나로 통합하고 현금화하면 안 되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요. 거기 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습니다. 현금화에 꽂히셨는지 아니면 그 리워드 제도를 통합하라는 거에 꽂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혜님 대표님 짱 기후행동 보상제를 전국으로 실시하라. 경미님 맞아요. 기후행동 리워드는 많은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복잡해요. 통합된 기후행동 보상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님 환경부님 함께 환경을 위해 노력해 보아요. 바위섬님 기후행동 보상제 응원합니다. 유병숙님 환경부는 소비자 기후행동 김은정 대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기후행동 보상제가 뭐지? 하는 청취자분이 혹시 계신다면요. 우리가 뭐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일회용 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쓸 수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나가지 않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일상 중에서 탄소를 덜 내보내려는 덜 배출하려는 모든 소소한 노력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곳도 있는데 요거를 다 통합해서 현금으로 해주면은 더 좋겠죠. 현금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소한 우리의 탄소를 절감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제도를 기후행동 보상제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군데 앱으로 나누어져 있고 여러 주체에서 각자 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리워드도 단일하게 해서 현금화까지 쫙 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그리고 전종호 선생님 오늘의 기후에 애청자가 될 것 같다고 글 남겨주셨었는데요. 눌놀이 마을 파주의 전종호 선생님 인터뷰에도 아프라님이 아주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놀랍네요 하셨는데 이 얘기는 한 15가구가 생태마을을 만들었는데 이 마을 안에서 빗물까지도 다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생태 마을을 만들고 계십니다. 9월 18일에 박기선 선생님 정리정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이 영상에는 서희정님 댓글 어쩜 설명도 저리 재미있게 하시는지 지금 옷장을 열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댓글 주셨고요. 바른길님 설명이 쉽고 좋아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하셨어요. 이때 왜 옷을 버릴까 말까 하는 거는 입고 지금 나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과감한 정리정돈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었죠. 옷장 정리에 대해서 가을옷 넘어갈 때. 박기선 선생님 영상도 소소한 살림 팁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도 하게 하는 아주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찾아서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볼까요? 셀린 디온이 부릅니다. Because You Loved Me. 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꼭 기후나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내가 느끼는 기후변화 혹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히 꺼내는 시간인데요. 누구나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99로 신청해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가입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부천 단원이신 김성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김성재님이라고 하지 말고 성재님으로 불러달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성재 선생님 이거보단 그냥 두 글자가 좀 더 짧고 네, 좋은 더 것 친근하니까. 같아요. 사실은 오늘 성재님은 최연소 출연자세요. 누구나 인터뷰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부천에서 부모님하고 당연히 같이 살고 계시겠죠? 네, 부천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이 본인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학교를 졸업해서 현재는 활동과 대학원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제가 호기심이 확 생겼던 게 이걸 보면서 이게 도민 실천 추진단 오시는 분들이 좀 어른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다가 지금 막 대표 맡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한참 학교 다니고 친구들하고 무언가를 할 것 같은데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도민 실천 추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 기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뭐였을까 궁금도 하고요. 네, 사실 기후 환경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네. 예전부터 그냥 다양한 사회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런 관심을 바탕으로 뭐 학부사에서 기사도 쓰고 뭐 부천에서 이제 베트남, 광주, 파주 등으로 평화 기행도 가곤 하면서 네. 사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한 시대에 뭔가 시대 정신이라든지 어떤 가치 중요시되는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제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뭐 반전운동, 평화일 수도 있고 경제 성장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기후 위기 시대이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과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 얘기 듣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뭔가 그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뭔가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광주, 파주, 베트남에 평화기행 가는 걸 그 나이 또래 아무나 다 신청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혹시 그렇게 막 같이 책 읽고 만나고 하던 동아리가 있었을까요? 동아리는 아니고 그 원래 계속 생명 다양성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동아리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 네. 조금씩 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친구랑 같이.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언제는 민주주의였고 언제는 경제 성장이고 언제는 반전 평화였겠지만 지금은 기후 위기가 아닐까 한다는데 그 과정이 아마 성재님이 한 15년, 20년 동화책부터 쭉 읽었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기행을 다닐 때는 또 역사나 민주주의나 반전 평화에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평화기행 다니실 때 혹시 인상 깊었던 기억이나 지역이 있었을까요?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그래도 해외를 처음 나간 게 그 베트남 평화기행으로 해외를 처음 나가서 베트남이 인상이 깊었는데요. 거기서 베트남 대학생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처음에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배워가지고 그 베트남의 뭐 쩌능다오라든지 뭔가 이런 베트남 역사를.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제가 하면서 좀 친해져야겠다 해서 갔는데 저하고 이제 팀인 베트남 친구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얘는 역사에 관심이 많구나 하고 다른 친구들은 자유 시간이 주어졌을 때 다른 친구들은 뭐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때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두 시간을 달려서 어떤 역사 유적지 데려가지고 베트남 친구들이 너 그래서, 우리 역사에 관심 네. 많구나. 그래서 나도 놀고 싶은데 그땐 못 놀아서 조금 아쉬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베트남 그 유명한 베트남 오토바이를 타보셨군요. 네. 그 막 종횡무진 달리잖아요. 아유, 그랬구나. 그 베트남 친구들이 정말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 한국 학생이 와서 자기네들 고대사부터 쭉 알고 있으니까 그랬구나. 그러니까 성재님은 그만큼 역사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최근에 그러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부천시의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탄소 중립 로드맵과 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작년에 민선 8기 당시에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고
에너지 전환, 뭐 녹색 교통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올해부터 이제 탄소 중립 로드맵 용역 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고 하면서 네. 부천시가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에 조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탄소 중립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탄소를 더 이상 우리가 더 배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출되던 탄소를 막 줄여가지고 언제까지는 얼마로 줄이겠다는 이 로드맵을 세우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일단 부천시의 그 부천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라고 저희 햇빛 기후위기 발전 협동조합. 부천 비상행동에 함께하는 단체가 예, 있는데 예. 거기서 되게 태양광 설치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의 부지를 마땅하게 찾지 못해서 조금 더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함께 어떻게 부천시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부천시 에너지 자립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데 성재님이 거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 뭘까가 저는 이렇게 25이면 사실 어른인데 지금 하도 사회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만나서 활동하는 분들도 어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활동은 회의 참석? 네, 회의에 일단 참석을 해서 좀 정리를 위주로 하는 것 같고요. 아, 정리를 맡기나요, 성재님한테? 아니, 그냥 이제 그런 것도 일부인데 네. 저도 그래서 이걸 하면서 사실 원래부터 관심이 있던 게 아니고 활동을 하던 게 아니라서 네. 좀 배우는 입장에서 네. 회의도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네. 찾아보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 열심히 참석하면은 어른들이 회의록 정리를 시키는구나 지금. 그러면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해내겠어요 그거를. 사실 회의록 정리하면서 회의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재님 말고 또래 친구들 그 생태에 대해 관심 많고 같이 책 읽었다는 친구도 있고요. 주변 친구들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활동하는 친구는 많이 없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네 명 정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추진단 안에서 아니면은 주변에서? 그냥 제 주변에서요. 네. 학교에서는 기후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이 관심이 많이 없나요? 학교가 대학교. 네. 네. 대학교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기후가 지금 이미 졸업을 하셨죠, 지금. 네, 올해 2월에 졸업했어요. 졸업을 하고 지금 대학원 준비 중이니까. 그러면 대학원에서는 어떤 전공으로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대학원에서는 비판적 담론 분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울립니다. 굉장히 베트남에 가서 그 고대사 얘기를 해서 베트남 친구들을 깜짝 놀래켰던 성재님인데 그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일단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들이 55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많은 수의 단체들이 모였다는 것도 일단 자랑을 하고 싶고요. 진짜 그렇네요. 네. 55개가 모일 수가 없는데 그렇게. 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도 처음이고 해서 우여곡절도 많고 하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드리고 싶고요. 기후 정책을 시에 제안한다거나 부천시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시민들과 기후 포럼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 활동부터 캠페인 부스 행사 이런 것처럼 인식 개선 활동, 또 수락예법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부천시 대장동 금개구리하고 관련된 거라든지 네. 부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또 대장동 금개구리가 있나요? 네, 거기 수원 청개구리가 있듯이. 신도시 개발하는 구역에 금개구리가 있어서 이주하는 과정에 있고 거의 이주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혹시 그 923? 네.
지난 토요일에 기후위기 행진을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저희 기후 톡파원들 사연에 네. 어떻게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부천에선 다들? 네, 부천에서도 한 거의 130명 정도 네, 함께 모여서 많이 가셨네요. 행진을 했습니다. 아, 그 성재님도 당연히 가셨고 그러셨구나. 그 아까 그 저는 계속 관심이 있는 게 25이 될 때까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길래 어떤 사람들을 만났길래 지금 도민 추진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까 이게 참 마음속으로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궁금한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부천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이런 거 네. Y의 기후 책 읽기 모임 이런 건 어떤 모임이었나요? 그러니까 뭐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제가 20살부터 한 22살, 3살까지 그 청년들이 저처럼 관심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던 모임이고요. 대학 청년 Y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인문학을 배우고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일단 대학 청년 Y 전에 피스 오브 피스라는 네, 단체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한 5, 6년을 같이 공부하고 이제 조금 지역에서 활동을 해보자, 공부를 네. 넘어서 활동을 해보자 해서 피스 오피스를 만들고 대학 청년 Y와 함께 하면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열어놓고 뭔가 포럼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만들면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그런 걸 꾸준히 해 오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의 20대들은 어떻게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역 어른들하고 활동을 같이 하는데 그럼 혹시 친구들하고 더 친한가요? 아니면 지금 추진단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하고 더 친한가요? 그래도 약간 그 친하다는 게 친구들하고 더 친한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뭐 활동하면서 더 친밀하게 많이 접하고 만나는 분들은 있어서 그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친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친구의 폭을 넓히고 계시네요. 네, 김성재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단원분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어요. 감사합니다.